저는 반갑습니다. 계속 이어서 IB 현황, IB스러운 IB 프로그램이 왜 서울대학교 및 국내 대입에서 뭐 의대를 가거나 경영학과를 가거나 뭐 인서울 서울대를 가거나 연대를 갈 때 이것이 왜 그렇게 필요하고 중요한지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화면을 공유를 하고요. 자, 오늘 대구 학교와 그다음에 또 제주학교를 교육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도 지금도 두 번째도 자 신문 기사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2020 추천국에서 대입 개편 최대수의 IB 원조 경기 외고 국내 해외 우수한 실정. 이제 지금 경기 외고 외국 고등학교니까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구나.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또 어떤 시각에서 이걸 보시냐면. 그렇지. 자사고 외고 특목고만 잘 가는 거지, 수시로. 그런 시각으로 보질 마시고요. 우리가 이제 배가 아프면 남을 하면 우리가 그걸 더 뛰어나게 이기면 돼요. 충분히 일반고에서도 서울대 가는 애들 많아요. 일반고에서도 연세대학교 가는 아이들 많습니다. 어떻게 이걸 준비하냐에 따라 다른 거지. 그냥 그것을 가장 좀 안 좋은 건 뭐냐면 아이한테 공부만 하라고만 윽박지르고 그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못하면 그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선입견적인 시선으로 보지 말고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뭔지를 확실히 알고 가자는 거니까. 여기서 우리가 우리 학생들이 봐야 될 건 뭐냐면 경기 외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IB가 국내 우수한 실적을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IB 과정이 자, 자, 이미 2011년 국내 공교육 최초 도입한 경기 외고 IB 과정의 경쟁력은 대단하다. 국제반 이건 이제 그 안에서도 굉장히 그 박터지게 경쟁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했더니 그 프로그램이 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그 프로그램을 이제는 학교에서 그것이 안 되면 배워서 전문가한테 배워서 우리 아이 준비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오히려 외고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생계부가 굉장히 뻔하다고 보는 우리 교육 전문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의 생계부는 굉장히 독창적이면서도 자율적이면서도 굉장히 대학에 원하는 소스가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사실 외고에서의 IB는 지금까지 어떤 개념이냐면 그냥 어학특기자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제는. 제가 말하는 것은 이거를 IB 과정을 해서 의대도 갈 수 있고요. 그러니까 IB 과정을 굉장히 이것만 해서 이런 게 아니고 IB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성질을 우리가 갖고 와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고교학점제와 IB 과정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것입니다. 전략 속에 이게 분분히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학교는 IB를 하지 않은데 그게 아니라 IB스러운 그것을 갖고 이미 다 시험 문제나 제가 의대 MMI에 설명 다 드렸잖아요. 그걸 배우면 돼요. 그걸 길러내면 돼요. 그 능력을 길러내면 돼요. 그것이 바로 뭐냐?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의대도 가고 서울대도 가고 연대도 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방법이 있으니까 그걸 길러내면 돼요. 우리 아이가 경기 외고에 안 가서 어떡하냐가 아니라. 이게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신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된 건 뭐냐? IB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국내 해외 우수한 실적을 갖고 우리는 IB 과정이 뭔지를 봐야 돼요. 이게 나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경기 외고가 그걸 해서 이득을 받고 물론 이거 들어가기 굉장히 힘들고 그 안에서의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고 했겠죠. 그 갈등도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게 경기 외고가 아니더라도 IB 과정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공유를 좀 하고, 이제는 대구에 있는 학교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구에 있는 학교에서 무엇을 하는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구에 있는 학교를 가면, 자, 이게 지금 공유가 안 되고 있을 거예요. 그 공유를 좀 천천히 해볼게요. 됐습니다. 공유가 됐죠? 자, 대구에 있는 학교. 그래서 제가 전강에서 좀 설명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참 어다르고 아다른데 익히 설명을 해버리면 잘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IB 과정 무조건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요. 근데 그게 아니라
IB 과정에 들어가 있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실제 대구광역교육청에 있는 걸 갖고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고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프로그램. 그래서 이제 보면은, 아, PYP라고 하는 게 IB 초등학교 프로그램이에요. 이렇게. 근데 제가 여러분들, 뭐, 지금 이렇게 보면 이게 새로워 보이지만, 제가 이미 고교학점제 설명을 하면서 우리나라 2022년도에 교육부에서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배포한 그 문서를 보시면 거기에도 다 이 IB에서 하는 얘기가 거기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초등학교 과정에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자 볼게요. 공부가 되고 있으니까 우리는 누구인가? 주제예요. 그러니까 무슨 뭘 배울 때 이제 주제를 갖고 배운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누구인가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무슨 배우겠죠.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하면서 누누이 말씀드린 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아이덴티티가 생기고 이 아이덴티티 속에서 동기부여가 돼야죠. 내가 그러니까 조금 더 제 식으로 말씀드리면 내 탤런트가 뭔지도 모르면서 무슨 그 다른 사람들을 돕고 근데 이것이 굉장히 지금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연계된 탐구 프로그램에 이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첫 부분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가 속한 시간과 공간은 무언가? 우리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이 뭔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것도 언어만 틀리지 고교학점제로 오면서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변환 과정에서 말씀드릴 때 이 부분들과 그 맥락이 생각이 유사한 이거 어떤 그 사고가 비슷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고교학점제 바뀐 그 체제를 봐도.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결국 그렇게 생각이 키워가는 거죠. 지금 이제 중학교 IB 프로그램을 MYP라고 해요. 그걸 볼게요. 여기도 언어 습득, 언어와 문화, 개인과 사회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자, 정체성과 관계, 정체성, 아이덴티티, 내 정체성을 알아야 남의 정체성도 우리가 타인도 인정을 하고 공간과 시간의 방향성, 개인과 문화의 표현, 과학과 기술의 혁신, 세계화와 지속 가능성, 공정성과 발전.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우리가 무슨 과목을 암기해서 배워서 물론 그 교과목을 해야 돼요. 우리가 수학을 모르고서는 드론을 날렸을 때 그 공간에 대한 어떤 계산과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공부를 안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수학도 하고 과학도 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것만 해서 잘해서 점수를 잘 받으면 대학을 잘 갔어요. 여태까지.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뭐야? 더 능력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간과 시간의 방향성, 공정성과 발전 이런 것들을 갖고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자, NYP 수업과 평가. 수업은 지속적 탐구, 질문하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요즘 아이들, 우리 학생들 가장 안 돼 있는 게 질문하기. 인터넷 카페에 들어가서 갖고 있는 수많은 질문들. 그 제가 지금 오늘은 다음번 시간이 자꾸 길어지니까 그런데 다음 수업에서는 그 인터넷 카페에 있는 질문들을 갖고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자기가 하고자 한 연구의 주제도 안 잡혀 있고 거기에 대한 생각이 없으니까 그걸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그거는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서 될 게 아니라 그건 정확하게 배워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누군가가 그걸 거기서 뭐 대학생이라든가 뭐 어떤 뭐 사람들이 또 그걸 얘기를 해주는데 그것도 과간이에요.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그렇게 모르는 익명의 전문가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렇게 맡길 수 있다는 것도 나는 정말 그 굉장히 놀랍고 또 하나는 그것이 정교하게 전문적이지 않다는 거죠. 지금은 아마추어와 프로가 분명히 나눠진 시 생기부를 봐도 그것이 정확하게 잘 어떤 그 기본의 그걸 갖고 가는지 평가 요소에 맞게 가는 건지 아니면 그냥 지죽박죽으로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열심히 했는데 학종을 했는데 떨어졌더라. 역시 학종은 뭐뭐뭐다. 이거를 정확하게 해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그만큼 거기에 대한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떨어졌는데 본인의 세계에서는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니 자신의 정체성이 뭔지도 모르고 내 정체성에서의 관계가 뭔지도 모르고 열심히 한 거죠. 그러니 그 세계에서 만들어진 생계부가 그렇게 정확할 수가 있겠으며 그 세계에서 만들어진 생계부 대체 서식이 정확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세계를 깨기 위해서 진심으로 열심히 가리키기도 해요. 그런데 그걸 못 깨는 학생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지금 제가 말한 건 IB의 프로그램에 뭐가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고등학교 프로그램은 DP라고 해서 디플로마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나라 DP는 어떤가 볼까요? 지금 IBDT 월드스쿨 그래서 지금 그 우리나라 그 공교육에서 하고 있는 그런 학교들이 있어요.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대구 외국어 고등학교, 포상고등학교예요. 그 여러분들이 볼 때는 아, 외고는 저런 거 하나 보다. 그래서 우리도 경기 외고를 보내야 되는데 경기 외고를 다 갈 수 없어요. 대구 외국어 고등학교를 다 갈 수 없어요. 물론 이런 IB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국제학교에서 뭐 대구국제학교, 외국 체드위, 그다음에 제주국제학교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근데 이것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의 관점이 어떻게 뭐를 해야 되는지가 더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AP라는 것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 점수가 나오거든요. 점수 물론 잘 받아야죠. 5점 만점에 뭐 5점 받기는 힘들지만 4점 정도를 받아야 되죠. IB도 마찬가지인데 점수를 받는 거 물론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건 점수만 받고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생계부에, 그러니까 제주국제학교 같은 경우 지금 보면은 대구 외국어 고등학교, 포상고등학교, 제주도에 이건 다 지금 인가된 학교잖아요. 그럼 이 내용들이 생계부에 와요. 그랬을 때 또 우리가 인가되지 않아도 IB를 해도 이 내용들이 뭘로 와? 그 학교에서 한 부분들이니까 뭘로 올 수밖에 없어? 정확하게 학생부 종합정연 대체서식에 생계부 대체서식이 올 수 있다는.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내가 점수를 몇 점 받았고 해서 아 점수 내가 잘 받은 거 이건 빼고 내가 이번에 IB 했는데 요거 뭐 A레벨도 이렇게 해봤어. 우리 학교 영국제를 따라가니까 요거는 넣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점수를 잘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내가 의대를 갔을 때 어떤 의미가 있었냐도 중요해요. 그렇게 구성을 하는 거예요. 생계부가 없는 학교는. 생계부가 있는 학교는 그렇게 대학에서 원하는 방향대로 구성이 돼야 되고 제주대학교처럼 생계부가 국내 대학 올 때는 생계부를 만들어주는 학교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거를 우리 대학에 맞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점수를 잘 받아서 그냥 끝났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이제 디플로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절대 IB에 대해서 이 IB를 꼭 뭐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리나라 국내 IB 과정은 교과서가 없어요. 아직. 그래서 무슨 철학 서적을 갖고도 IB 수업을 할 수도 있고 무슨 교과군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다음에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교과군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 이중 언어 디플로마 프로그램을 해볼게요.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로 수업과 평가가 이루어지는 일반 디플로마 프로그램과 달리 우리나라 저 대구시니까 이중 언어 디플로마, 그러니까 한국어와 이렇게 이제 뭐 영어와 이렇게 같이 섞어서 가는 거예요. 를 설치합니다. 이중 언어 디플로마 프로그램에서는 영어 과목을 포함한 2개 과목은 영어로 그 외 다른 과목은 한국어로 이제 여기에 주안점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볼게요. 교과군 언어와 문화, 국어, 언어, 습득, 외국어, 개인과 사회, 과학, 수학, 예술을 배워요. 핵심 과정은요. 지식이론. 내가 이 국어와 문화에서 이 국어를 배우는 지식도 중요하지만 내가 왜 이 국어와 언어를 해야 되는지 한 총체적인 지식이론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내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이 국어와 언어를 통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의대, 내가 가고자 하는 경영학과, 내가 가고자 하는 문공과, 내가 가고자 하는 철학과, 내가 가고자 하는 사회학과, 내가 가고자 하는 심리학과와 어떤 상관성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핵심 과정 코어예요. 소논문,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문제가 돼서 이미 막 이렇게 나오고 있는 소논문을 누가 써주고 대필하는 이유가 뭘까요? 단 하나예요. 자기가 못 써서 그래요. 아주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런데 명문대를 가려니까 소논문이 필요했던 거예요. 지금은 소논문 필요하지 않아요. 뭐 미국은 아직은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은 이미 이렇게 해서 소논문을 안 봐요. 하지만 보고서라는 게 있죠. 근데 보고서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그 우리 한국 입시체제에서는 우리가 그 교과목, 선택 과목, 진로 선택이나 심화 과목에 보고서가 들어가거든요. 마치 그 자율활동 수행평가 하듯이 들어가는데 그 보고서를 갖고 점수가 매겨지죠. 그래서 보고서를 잘 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게 뭐냐? 보고서라는 것은 본인이 어떤 관점에서 이걸 수행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먼저 돼 있어야 돼요. 보고서를 정말로 직장인들이 돈벌이를 위할 때 기획 전략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보고서가 아니라 내가 학습을 할 때 우리가 아마 석박사 과정을 다녀보신 우리 학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대학을 갈 때 연구할 주제가 있어야죠. 내가 하고 싶은 주제가 있어야죠.
그런 거 없이 내가 석박사 과정을 가서 연구할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점이 담긴 보고서인데 이 보고서에는 본인이 연구한 본인만의 관점들이 담기고 하는 과정들이 이 보고서를 담임 선생님이나 교과목 선생님이 보시면 이걸 갖고 충분히 세특사항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소논문을 왜 남한테 대피를 시켰냐? 아이가 정직하게 그걸 본인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필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수능은 재수 재종반 가서 1년 반짝해서 되는 아이도 있고 물론 안 되는, 제가 볼 때 수능도 되는 아이보다 안 되는 아이가 더 많았지만 어쨌든 반짝 가서 단기적으로 성적을 올릴 수 있지만 앞으로의 이런 그 바뀐 입시는 절대 본인이 알아서 해야 돼요. 이 능력 아이들한테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어요. 이 능력 베이스를 깔아줘야 돼요.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래서 아이가 하는 거예요. 소논문을 잘 써서 어디에 등재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소논문을 통해서 내가 뭘 얻을 수 있냐가 중요하고 그 얻은 걸 내가 산과 대학을 가는 과정과 대학 가서도 활용할 수 있냐. 실제 대학에서 보면 저도 시간 강의를 나가기 때문에 학생들을 보면 수능으로 들어온 아이와 학종으로 들어온 아이가 있잖아요. 수능으로 들어온 아이가 그 점수는 더 높아요. 학종으로 들어온 아이보다.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국문과, 여기는 문창과, 여기는 우리가 뭐 의예과, 여기는 우리가 생물학과인 거예요. 전체를 다 잘해서 들어온 아이가 정시에서 수능으로 들어온 아이일 수 있지만 세부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그 세부 과목에 들어가면요. 학종으로 들어온 아이가 더 세미나 발제, 정보 찾는 거 이런 거 더 잘하고 협업도 더 잘해요. 그래서 대학에서 왜 학종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대학에서는 정말 잘할 수 있는 학생을 뽑기를 원해요.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 교육의 맹점인데 못하는 아이를 잘 가리켜서 디벨롭을 시켜서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게 해주는 게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대학은 이미 그 단계는 그러니까 사실은 못하는 아이가 잘하게 되기 위해서는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유럽을 보면 대학에 가기 전에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에 가기 전에 1년에서 1년 반 동안에 이 고등학교와 대학의 과정을 잇는 인터미션 학교가 또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역할을 이제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걸 더 확대시켜서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의 학종과 아이비는 지금 보면 아이비 제가 설명한다고 해서 굉장히 그 다른 어떤 사람들만 할 것 같죠. 아니에요. 이제 아이비와 고교학점제는 누구나 다 하는 시대가 돼요. 제가 너무 그걸 앞서가서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은 이게 보편화된 체제에서 서울대, 연대, 고대 시험을 볼 거예요. 우리 아이가 뭐 전문대 가서 거기에 맞는 어떤 그 기술을 익혀서 할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고 정말 아이가 원하는 삶이 그렇게 4년제를 나와서 한다. 그러면 그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이게 능력이 필요한 꼭 집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제가 왜 이 비싼 이 바쁜 시간에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 여러분들이 갖춰야 돼요. 자, 볼게요. 소논문 본인이 써야 돼요. 소논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을 본인이 갖고 있어야 돼요. 창의활동 봉투, 액티비티라고 하죠. 지금의 학종, 지금의 아이비리그, 지금의 고교학점제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아요. 아이비 수업도 토론과 디베이트 토론과 발제와 고교학점제 지금 보면은 아직 그냥 어슬렁 그냥 선생님이 딱딱 찍어서 하는 학교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학교들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도태돼요. 대학을 잘 보내지 못할 거니까. 대학에서는 정말로 서울대가 이런 아이비를 원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이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이비스러운 이런 교육의 어떤 프로그램과 패러다임이 중요한 거예요. 왜? 치열하게 질문하고 생각하고 답 찾고 본인이 사고하고 협동해서 물어보고 지금 그 대구에서 하는 이 지금 보면 경북대학교 4번 부서의 고등학교는 외국어 고등학교도 아니에요. 일반 고등학교인데 여기선 수업이 뭐가 관점이 조금만 바뀌면 더 좋은 수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선생님이 앞에 칠판에 서서 1시간 내내 떠듭니까? 저도 지금은 이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대중들 앞에서 떠들지만 제가 그 우리 그 줌으로 하거나 뭐 비대면 대면으로 하는 수업을 보면 저는 다 학생들한테 질문해요. 아이한테 맞는 프로그램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왜 떠들어요? 아이가 답을 찾게 만들고 그 답을 찾고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아이가 지금 시대에 필요한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익히고 스스로 그것을 내성을 갖고 뭐 선생님이 왜 필요하냐? 선생님은 앞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얘가 아직 학습자이기 때문에
잘된 방향으로 가야지만 시간도 단축되고 더 실력도 느는 건데 관점들을 계속 올바른 방향으로 계속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프로그램을 아이한테 맞게 넣는 거죠. 지금 보면은 우리가 그 아직도 뭐 칠판에서 물론 이제 1학년 때 일반 선택 과목은 그렇게 해야 돼요. 국어를 공부하고 문학을 공부하고 수학을 공부하고 수학의 어떤 기하 팩터를 모르면서 어떻게 드론을 날리면서 드론의 어떤 그 정방향 계산을 할 수 있겠습니까? 건축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런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공부는 돼 있어야 되고 그 더 원하는 능력이 뭐냐는 거. 그걸 응용하고 융합해서 더 원하는 능력이 뭐냐. 지금 보면은 그 우리 그 대구 경북대학교 사범부속고등학교에서는 본인 스스로 한 것을 채점을 누가 하냐? 그 저기 시간에 친구들끼리 서로 왜 틀렸는지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면서 본인들이 그룹으로 하고 거기서 자기조적을 하면서 최종 결과를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그 교과목 선생님들이 그거를 그냥 주입식으로 지금 우리는 그렇잖아요. 항상 주입식이야. 그러니까 내 생각과 다른 건 듣기 싫은 거야. 왜? 너무 거기에 익숙해져 있거든. 근데 아니에요. 그렇게 되던 것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왜 하늘이 파랄까가 원래 하늘이 파란 게 아니라 그걸 예술적, 그거를 우리가 과학적, 그거를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적 이런 관점에서 하늘이 하나 파랗다는 이유도 왜 우리가 미세먼지가 있어서 파란 하늘이 우리가 뒤덮었을까 그렇게 검은 우리가 그 먼지로 그런 것들도 원인을 찾아 질문을 하는 수업이거든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고 그 답을 찾은 것을 우리가 집단 지성으로 나누고 그걸 통해서 또 수정하고 그러면서 내 관점이 다른 세상과 만났을 때 이렇게 지금 교차가 되고 이런 부분에서 또 새로운 생각이 있을 수 있고 그거를 이제 선생님을 통해서 확인받고 피드백을 받는 과정 속에서 진정한 수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아이비라고 해서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라 기본은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프로그램들은 있지만.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그룹이 6개로 나눠지고 예술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우리가 이제 아이비를 당연히 얘기하면서 영어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 없죠. 근데 영어를 잘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우리 세대는 영문법을 뭐 영문법은 어느 정도 익혀야 되고 근데 지금의 영어는 익혀요. 내가 하나의 어떤 그 히스토리, 어떤 페이퍼, 어떤 라이팅을 해요. 자, 우리가 연극을 하나 올립니다. 예술 시간에. 그랬을 때 내가 시나리오를 시곡을 하나 라이팅을 하죠. 그걸 갖고 영어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어로 계속 아이들과 친구들과 같이 얘기하면서 액팅을 지도하고 노토론하고 여기서 소품과 의상을 하고 그러니까 이 영어는 정말 살아있는 영어가 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보면은 연세대학교 우리가 국제학부 국제인재 전형이나 이제 갔을 때 언더우드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 능력이 우수한 자. 근데 이걸 또 어떻게 이걸 그 생각을 하냐면 대중들은 거의 대부분이 영어 성적이 높은 거를 리코로 영어 능력이 우수한 거로 그렇게 잘못 받아들여요. 물론 영어를 잘한 학생이 영어 성적도 좋을 수 있어요. 한국어를 말을 잘하는 것과 한국어 능력이 뛰어난 것은 좀 달라요. 한국어 말을 잘하는 것과 작문을 한국말로 글을 잘 쓰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여기서의 영어 능력이 우수한 자는 영어를 갖고 얼마나 내 주변의 생활과 다른 사람, 내 어떤 꿈과 목표와 내가 잘 활용할 수, 그 무다나 다 그런 정신과 이런 게 다 그 영어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제 아이비 과정에서 코어를 말씀을 드리면 지식 이론은 정치, 철학, 종교 등 통합교과적인 사고훈련 및 에세이 작성. 그러니까 이것이 아이비리그에 딱 맞죠. 그 아이비리그를 마치 준비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대치동에서나 어디서 보면 아이비, 근데 거기서는 뭐예요? 수업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해서 그 아이비 시험에서 고득점을 맞는 그런 수업을 해요. 근데 그게 그래서 똑같은 말을 해도 아이비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지금의 관습은 뭐예요? 지금도 대치동에 IB 학원들이 있어요. AP 학원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는 AP 같은 경우도 국내 5월 달에 시험을 봐서 다 점수를 주거든요. 미국 대학 갈 때 필요하니까. 이제 SAT는 물 건너가 조금 이제 해줬고, AP나 뭐 IB나 이런 건데, IB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앉아가지고, 그거를 똑같이 학원처럼 그렇게 설명을 한다고. 그래서 그거를 문제를 푼다고요. 그 IB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IB가 중요한 겁니다. 정치, 철학, 종교 등 통합 교과적인 사고 훈련 및 에세이 작성. 대학 갈 때 에세이 작성 들어가죠.
물론 미국 대학에선 점수 봐요. AP 점수 보고 IB 점수 봐요. 근데 제 권현 선생님이 얘기하는 저는 어쨌든 제일 먼저가 국내 대학이잖아요. 지금 저번 강과 이번 강 제가 지금 그 앞전에 기사를 말씀드린 거 봤죠? 서울대학교에서 이렇게 움직인다. 지금 뭐 경기 외부에서 이렇게 했더니 국내와 해외들을 잘 갔더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경기 외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경기 외고에서 그걸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이런 능력이 정말 속된 말로 대학 갈 때 필요한 능력이라는 거죠. 지금 에세이 작성하고 이러는 거 다 미국 대학 갈 때 필요해요. 그렇지만 이것이 한국 대학 갈 때 필요하지 않냐? 한국 대학 갈 때 필요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정확히 그걸 정해서 세특이나 고교학점 제치대에서 과목을 골라서 그걸 했을 때 이걸 알고 하는 사람과 모르고 그냥 하는 사람은 100% 다를 이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소논문 안 봐요, 잘. 하지만 보고서 들어가죠. 관심 주제에 대해서 400자의 개인 연구, 무슨 어디 학술지에 뭐가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제가 정말 오래 이 일을 한 선생으로서 그런 것들을 좀 보면 웃음이 나는 게 정말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했다면은 그렇게는 안 됐을 텐데.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무슨 유명한 학술지나 뭐 유명한 인터넷에 가서 그걸 해야만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거짓말로 띄워가지고 그런데 그거는 잘 몰라서 그렇고요. 그게 그러니까 정말 뭐가 중요한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만 얘기하면 사람들이 편익점으로 무슨 좋은데 인턴을 하는 그 경력서 중 어떤 무슨 뭐 5성급, 4성급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이렇게 해서 자기 걸 만들 수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 그분들이 이걸 정말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창의활동 봉사, 창의활동, 신체활동, 봉사활동. 이거 이제 아이비 과정. 다 이제 국제학교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제주국제학교, 뭐 체듀스쿨, 대구국제학교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공교육에서 대구나 제주에서 변화가 일어나서 하고 있다. 이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당연한 거죠. 자, 2015년 교육과정 이수 및 준비 2학년에서는 IBDP 교과군에서 각 한 과목 총 6개 과목 선택과 2년간 이수해서 디플로마를 따는 거예요. 이걸 갖고 한국의 학생부 종합전형 오케이. 외국에 내 꿈이 미국이나 뭐 유럽 대학에 있다 그러면 거기서도 이게 다 저기가 되는 거니까 다 공용이 되고 국제 표준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디플로마 평가 및 종류 그래서 내부 평가 및 탐구 보고서 요 디플로마 평가 및 종류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너무 길어지면 안 본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차피 어떻든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확산이 돼야 된다는 의미에서 우리 애가 지금 시간은 자꾸 이게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은 부모님들 중에서도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신이 중요하니까 내신학원은 보내는데 이제는 그거보다 더 상위의 공부를 시켜야 대학을 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디플로마에 대해서 평가하고 하는 것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 뵙죠. 여러분 감사합니다.